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네. 눈이 오는 날. 네. 자, 우리 시더스를 정상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네. 시더스가 정상화되려면 일부를 했는데, 네.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시더스가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계열사가 구조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경영 컨설팅을 받아본다든지 그럼 그게 이제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뭔가가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네. 뭐 요런 얘기들을 한번 우리 찬문 TV의 최종열 대표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니까 네. 많은 제가 이거 방송할 수 있는 특혜를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학 원론적으로 쳐다보면은 네. 조직을 짤 때 실제 계획을 세우고 네. 조직을 짜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이 경영의 근본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걸 놓고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걸 놓고 개발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네. 어떻게 경영의 기법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더스가 정상화되려고 하면 그룹에 계열사가 뭐 16개나 있고 이런 상태에 되고 본사가 있으니까 네. 본사 차원에서는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네. 경영 컨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눠지고 네. 거기에 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해서 배치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경영 컨설팅 이런 게 이제 본사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계열사가 16개나 있는데 네. 이 계열사 속에서도 사실은 계열사 속에서도 실제는 이제 구조조정을 좀 해서 네. 계열사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살릴 건 살리고 네.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경영 컨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제가 혹시 우리 뭐 대표님 공호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호. 예. 예. 못 봤는데. 네, 공호라고 하는 이런 책을 보면은 공자가 무슨 공입니까? 여기 공호 이러면 이게 인디언 말인데 그리고 이제 공호라는 뜻 자체가 예. 의욕에 차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공호라고 하는 이 책이 예. 기업들로만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치 드라마에도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부시 대통령 거기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예. 두 분 다 뭐 선거 전략에 공호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갖다 썼다 그래서 공호 이러면은 예. 의욕에 차 있다. 일할 자세가 갖춰졌다 이런 네. 뜻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데 동물 세 가지를 이게 설명을 합니다. 네. 설명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다람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비버, 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네. 기러기 이 세 가지 동물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다람쥐는 정신, 그리고 또 비버는 방법, 기러기는 선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앤디와 패기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 패기라고 하는 이 여자가 네. 저 그룹 감사실에 있다가 정말 미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기 공장이 폐쇄되는 공장에 네. 좌천해서 공장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뒤면 공장장에서 폐쇄가 될 걸로 알고 갔는데 네. 거기 가서 보니까 가서 참 그걸 도착해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맞은편에 강에서 강 건너서 그 공장을 바라다 보고 네.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꿈과 비전을 하면서 청산을 할 적에 아주 영광스럽게 저녁식을 할 때 저녁식 준비를 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 공장에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 출하보수라고 하는 부서장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공장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네. 그 폐쇄되는 공장을 살리는 전략을 펼치는데 예. 그런데 동물을 관찰하면서 다람쥐 정신에 아주 가치 있는 걸 찾아서
가치 있는 것부터 일을 하도록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이제 정신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이 딱 짜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페어플레이 하는 거. 네. 이건 비버 방법이라서 아주 이제 경기를 할 때 되면 축구 경기를 할 때 같으면은 네. 다 각각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지션에서 최고의 이제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네. 요런 자리를 잡아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참 가장 이제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이제 비버 방법 그래요. 그리고 난데 이거를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은 기러기가 수만 미를 날아갈 때 기억자 형태를 날아가면서 예. 꼭 이렇게 나가요. 예. 그때부터 영차 힘을 불러주면서 응원하는 응원가를 부르듯이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 동물을 통해 갖고 그 여기 6개월 만에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던 도산 위기에 있던 그 공장을 네. 1년으로 연장을 해요. 6개월을 연장을 시키면서 네. 다 살려놓는데 모든 부서를 다 살려놔요. 그래가지고 성공자가 돼서 이제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추라 부서장이 팩이라고 하는 공장장을 네. 완전히 살려갖고 이것이 이제 그룹 전체까지 확산시켜서 그룹을 다 살려놓는 이런 일을 하는 드라마가 바로 공우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야, 마스터 플랜이 벌써 나왔네요. 거기 다 나오죠. 예. 그래 이제 그런 거와 같이 16개의 계열사도 다 그렇게 예. 결국 회사 전반을 움직이게 나가면 거기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구조조정, 경영 컨설 이런데 그래서 이제 앤디가 자기는 이제 그걸 다 이끌어 놓고 병석에 누워요. 네. 그리고 이제 팩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공장장은 네. 저기 백악관까지 불러서 네. 성공자들 파트를 해주는 여기 노드가든이라고 하는 네. 여기 장미의 뜰에서 이제 그 축하 파티를 하면서 그 책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경제를 살린 분이 있어요. 네. 혹시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그분이 바로 임금왕자 옆에 네. 벌견제가 붙어 있는 네. 현대. 아, 이명박. 현대그룹 이렇게 되면 정주영이래요. 그 현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예. 폐쇄를 바라다 볼 때 네. 왕을 바라다 볼때 바라봐라 이런 데서 현자가 임금왕변의 때가 볼견제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대할 때자를 쓰고 있어요. 현대. 예. 그 임금을 대하듯 현대를 대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현대가 다시 현대를 그런 말이 느껴지네. 그러면 네, 그렇죠. 예. 현대의 정주영 씨도 동물세에서를 관찰했는데 그분은 거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소를 관찰한 일하는 소를 바라다 보고 네. 근면성을 배웠고 네. 저기 청개구리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네. 도전 정신을 배웠고 그리고 빈대가 머리를 써가지고 사냥하는 걸 보고서 정신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안 쓰고 그 저기 낚시만한 이런 사람들 보면 정주영 해봤어? 네. 인제 해봤어? 해보지도 예. 않고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 이 빈대맞이 못한 자식아 이래갖고 조인트를 까고 그랬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유사한 이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네. 볼 때 경영 컨설이나 구조 조정할 때 이런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부적 기반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적 기반도 마련해야 돼요. 네. 외압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압에 네.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네. 사실 요즘에 우리 대표님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그런 걸로 이게 하고 있는 어떤 겁니다. 인연인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궁금할 텐데 네. 저는 그 수재의원금을 네. 한 8억 정도를 걷어서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작년에 네. 그 수재의원금 하는 걸 취재하러 갔다가 네. 아유 훌륭한 회사가 다 있네. 네. 그래서 거기 시스템 얘기를 듣고서 야 이런 식이면은 시더스가 잘 되면 대한민국에 정말 행복한 부자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제일인 것처럼 네. 예, 제가 그때 뭐 취재도 하고 이상한 회장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는 대한민국에서 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예, 예. 때가 되면 다 풀리게 돼 있고 이게 아까 때가 있다 네. 우리 일부에서 네, 말씀드렸지 제도적 않습니까? 기반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기 시작하면은 다 정상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마라톤 경기를 얘기하면은 반환점을 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더스의 그 이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한 부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각을 자꾸
나쁜 쪽으로 이게 하니까 네. 그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예.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 네. 그가 쓰는 말소리를 보면서 저는 그걸 알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네. 세 나라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했죠. 예. 세상 나라가 있고 저 다 외웠습니다. 예, 사단의 나라가 세상 있고 나라, 사단 나라, 하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네,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세상법, 사단의 법, 하늘의 예. 법이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상의 언어, 여기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렇게 거꾸로 이제 얘기할 수 9개가 있는데 된다 그랬죠? 여기 쳐다보면은 우리 이상은 저기 회장이 쓰는 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우리 가서는 세상하고는 다르다. 네. 세상에는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구조고 그렇죠. 경쟁해서 이겨야지 살아남나 이게 세상의 대세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남을 도와줘야지 남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써요. 네. 이 사람 쓰는 단어가 틀리잖아요. 제가 네.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 방법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네.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남을 위해 산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전에 그 호수돈 여중고가 있는데 거기는 네네. 교훈이 네. 남을 위해 살자. 네.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그렇습니다. 호수돈 여중고 네. 가면 남을 위해 살자 교훈이거든요. 네. 그런 정신으로 사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좀 힘들더라 그랬는데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네. 사단의 은을 쓰거나 저 사단의 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으면은 네. 이제 이거 사람 죽이는 여기서는 말할 때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고 네. 이렇게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된다 이거거든요. 네. 이런 방법은 그래 철저하게 자기 중심, 네. 나 중심, 절대 남한테 다 베풀 줄을 모르는 이렇게 딱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 이게 개인 이기주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개인 이기주의와 그리고 이제 돈이면 다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이 전부 참 저기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우리가 팬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는 네. 잠시 이제 그 말씀 한번 드리다 말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둘에다 딸 6명 낳은 거 여섯? 비운 거 예, 들은 예. 것처럼 예, 예. 이러다 보면 이런 아들들도 있고 저런 아들도 있어요. 네. 이 안에는 가만히 쳐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네. 전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확인도 안 해보고 나서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 네. 이 속에 어떻게 보면 급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갖고 이제 집 나간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네. 기회가 있대다. 이래가지고서 뭐 팬덤들이 이렇게 문제를 당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구책을 먹고 살 수 있는 걸 갖다 하다 보니까 네. 여기 회원들 갖다가 뭐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만들어 이렇게 해보자. 예. 이래가지고 뭐 처음에 2019년도에 시더스 회원을 10,000명 만들 때 그때 이렇게 10,000명 되니까 이제 거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쇼핑몰 만들어줄 수 있다. 이래서 10,000명을 모집하는 이러한 뭐 팬덤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해요. 근데 이제 잘 성경에도 원리를 보면 그런 탕자가 나갔다가 창기를 만나가지고 아주 이제 호랑방탕하고 이렇게 하다가 쫙딱 망해요. 그래서 돼지 지엄나무를 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올 때 보니까 네.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큰 아들이 저기 일하고 돌아온 게 아들이 왔거든요. 네. 아들이 돌아온 게 그 아들을 보는 게 집에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막 옷을 갈아입히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 돌아오다 형이 쳐다본 게 하인복은 물어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기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탕자 그 자식은 재산을 다 탕지고 들어왔는데 어째요 그놈을 위해서 소잡고 이래가지고 환영식을 하느냐. 그리고 저한테 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참 내 것이 네 것이거든. 어찌해서 네가 그걸 모르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잡아먹으면 되는데 네가 일만 하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죽었던 자식이
나는 이랬다고 했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네. 내 어찌 기쁘지 않겠냐. 묻지도 않고. 그래서 모욕시키고 예. 옷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네.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는 이런 마음으로 네. 그들도 나름대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으면 그래 위기가 왔을 때 그래 해봐라 하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다면은 실제 뭐 어떤 분이 또 그걸 올린 걸 봤어요. 대건이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인해서 네. 이제는 뭐 저기를 갖다가 이제 고소장을 쓰고 이래가지고 이걸로 해서 뭐 이제 고소장을 쓰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압류를 해서 그걸 갖다가 팔아가 이렇게 이런 대안책으로 해서 다른 데는 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10만 원 받고 저 승소 판결 받으면 3%씩만 받겠다. 다른 데는 15% 받는 이런 얘기 쭉 하는 거 들어보면서 네. 이 사람들은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꽤나 애쓰고 있구나.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네, 네. 그렇게 해서 고발을 쓰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고발 내용도 이제 이거는 피해 금액은 네. 피해 금액은 5천만 원 냈으면은 거기다 타간 것 말고 5천만 원 다 써라. 그리고 보상 금액은 민사로 따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막 가르쳐 준 거 이런 걸 다 들어봤어요. 예. 그래 이게 피해 금액이 커야지 수수료 좀 많이 받겠지.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저 어디야 누군가 조유팔이 얘기해 이런 것들 하면서 그 사건을 막 그때서 하다 보니까 저게 빨라야지 2, 3년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예. 그리고 7년, 8년 됐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2년, 3년 동안 그거 재판 걸리면서 얼마나 기다리고 지치겠어요. 네. 재판 가는데 머리 쓰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경영 컨설팅하고 살리는 데 모아가지고 투자했던 걸 전부 다가 이걸 살려놓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비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딱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갖고 막 유혹받고 미혹받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진짜 살리는 쪽에 마음 같은 것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진짜 회사를 살려서 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구조조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경영 컨설팅 할 때 어떻게 하냐. 외압을 막는 데는 어떻게 하고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을 놓고 또 평상시에 볼 때 이런 건 너무했다 이런 거 있으면 건의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같으면 내부적인 내기도 만들고 또 여기 직분자들이 있으면 교육도 시켜갖고 진짜 거룩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 규모 이런 걸 갖추는데 우리가 힘을 그쪽으로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간 우리 저 찬문 TV의 최종열 대표님은 뭡니까 시더스 그룹을 좀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뭐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전화 받아 보면은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기도한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도 여기 시더스 그룹 저는 뭐 관계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더스 그룹의 팬덤 또 이게 모든 관계자들이 예전에 그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그대로 가라 이거죠. 그대로 가면 좀 잘못됐던 것들이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스스로가 무너지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시더스 정신으로 자회사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최병신 대표도 움직이고 그래서 시더스 그룹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시더스 그룹에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언론인이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지금 MBC PD 수첩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선배는 왜 우리 MBC PD 수첩 가지고 야단하냐 그러는데 방송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당신들 잘못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지 않느냐. 저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 저도 이제 이렇게 볼 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직장, 생산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마인드 그런 경영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경영의 첫 번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천문TV의 최종열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